지난해 5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개겼다는 속된 말로 전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명품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이란 권력을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해 휘둘렀던 겁니다. 수사무마 텔레그램과 통화, 그리고 대통령의 격한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 수사가 불거질 무렵 부부가 함께 텔레그램을 보내는 등 사적인 어려움에도 함께 대응하는 밀접한 공동체란 표현을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담은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5일 아침 8시 44분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을 확보했습니다.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검찰총장의 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틀 전인 5월 13일 단행된 검찰 지휘부 인사의 배경을 두고 총장이 개겨서라는 믿기 힘든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뒤 법무부가 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했고 이는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30일엔 김주연 당시 민정수석도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며 감사 인사까지 보냅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인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김건희 씨 수사를 막기 위한 부부의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수사를 언급하는 텔레그램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데 이어 직접 전화도 걸었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됐던 그날입니다. 통화를 마친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 사표 고심이라는 기사의 링크까지 보냈습니다. 김건희, 박성재 두 사람의 통화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사를 담당할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사흘 뒤 김건희 씨는 오후 2시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검찰 상황 분석이란 제목에 보안요란 글자가 적힌 글이었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진 배경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28분에도 김혜경, 김정숙 관련 수사 미진을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2시간 뒤 박성재 전 장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으로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8일 뒤 중앙지검장과 대검지휘부 등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 8시 36분 김건희 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전화를 겁니다. 통화 기록 3분 뒤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 내일 일정 모두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까지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날 이원석 당시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항의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자신의 수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지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검찰총장을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박성재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텔레그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수사 어떻게 돼? 김정숙은 왜 안 터너? 이게 영부인입니까? 상황입니까? 검찰을 사유화하고 내랑을 은폐하려 했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추악한 국정농단 실체를 고발합니다. 먼저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수사팀 꾸리니까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뭐라 했습니까? 총장이 용퇴 요구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 개긴다. 대통령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검찰총장을 부하직원 취급하며 찍어내려 한 겁니다. 김건희는 더합니다. 박성재한테 수시로 문자 보내서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안 하냐 닥달하고
인사 당일엔 직접 통화까지 해서 압박했습니다. 수사팀 쌍 물갈이 되고 김건희 수사는 무혐의, 김정숙 여사 수사는 먼지털이. 박성재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한 겁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이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삼청동 안갑니다.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국회에선 밥 먹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했죠. 특검 수사 결과 박성재는 계엄 정당화 문건 만들어서 들고 갔고 이상민도 계엄 문건 챙겨갔습니다. 이건 사법 방해이자 내란 은폐 공모입니다. 국민을 학살하려던 내란을 법기술로 덮으려 했던 앙과들의 회의였습니다. 탄핵 직후 한덕수는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권한대행되자마자 헌법재판관 꽂아 넣으려 했습니다. 누구를? 안가 회동 멤버 이완규를. 내란 은폐 공범을 헌법재판관에 앉혀서 윤석열 탄핵 기각시키려 했던 헌재장악 쿠데타입니다. 하루 만에 인사검증 끝내라는 짓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특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 수사를 경찰에 넘긴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민이 왜 특검을 만들었습니까? 검찰, 경찰 못 믿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란 속의 수사를 떠넘긴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자료 안 주고 버티니까 수사 못한다? 영장 쳐서라도 가져와야죠. 이준석이 안 나온다고 쩔쩔매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인사개입, 내란 은폐, 이 모든 게 김건희 방탄을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박성재, 이완규, 그리고 몸통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진심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태균 씨가 모든 걸 털어놓을 각오가 돼 있어요. 다 부르겠다고 했으면 특별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것을 불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얘기만 하면 자꾸 검사가 도망간다고 얘기 안 줬고 왜 그러시냐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것만 한다 얘기했습니다. 자, 내란범 중에 가장 나쁜 놈 누구냐? 한덕수가 있고요. 박성재 중요해요. 네, 물론 윤석열 씨를 제외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예. 빼고 얘기하자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박성재는 불구속이에요. 아직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박성재의 수사 까면 깔수록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건희와의 커넥션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씨가 수사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 네. 위에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 김건희였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들이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야죠. 이게 부끄럽다고 얘기해야 이게 검사죠. 왜 이런 얘기 하는 검사는 한 명도 없어. 네, 이번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이 이제 기자들 취재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내란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이 소통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2일에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했었는데요. 그로부터 11일 후에 바로 지휘부 라인 다 교체됐습니다. 날렸죠. 네,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역시 정권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정권이 아니라 정확히는 김건희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지금 아이고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한다고요? 이 네. 중요한 시국에? 인사교체 당일에 오후 8시 36분쯤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그 앞서서는 그 박 전 장관한테 그 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 내일 일정 모두 취소 이런 제목의 기사 링크 보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공소장에 보니까 윤이 이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개기더라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좀 적나라한 말들인데요. 네.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개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비속어는 저 대통령의 비속어였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웠어요. 뭐 저 비속어를 그렇게 날릴 수도 있지만 뭐 바이든이 날리면 어떻게 정말 그랬는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그 뒷담화했던 것은 정권 초에 체리 따봉 보내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이런 이야기 한 바도 있고요. 지금도 예. 재판정에서 방첩 사령관에 대해서 수사의 시옷도 모르는 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관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수사의 시옷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놈 이런 발언을 하고 있죠. 수사의 시옷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 참 있는데 시옷 받침을 시옷을 좋아합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는요. 저기
받침에다가 좋다의 히읗을 네. 히읗 받침으로 쓰시더라고요. 네, 여튼 재판에서 이제 윤석열 씨가 했던 증언만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씨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8시 44분에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용퇴를 요구했는데 총장이 거부하고 계기기로 하면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야, 너 김건희 수사한다니까 수사팀 꾸린다고 하니까 야,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어. 네, 그리고는 검찰 인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에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원석도 그렇고요. 거기에 김창진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수사팀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야. 아주 황태자 같은 사람들을 서울중앙지검 라인으로 다 꾸렸어. 근데 그 팀에서도 이건 안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김건희 씨를 위한 모든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부인이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에 관여해서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 검사가 분기탱천해서 일어나야죠. 너 뭐 하고 있냐? 니네 사과해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유미는 뭐 하고 있냐? 심지어 정유미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전 장관과 김건희 씨가 그 당시 명태균 사건 관련해 가지고 논의했다라고 하는 텔레그램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왔죠.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수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칠지도 몰라요. 자, 박성재는 안과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때 자료 들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의심이었었는데 이번 특검이 수사를 통해 좀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7시에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계엄 자료를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어서 밥만 먹고 헤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거짓말이죠. 네, 안가해동에 앞서서 임세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계엄 정당화 관련 문건을 작성시켰고요. 이후 보고받은 문건 파일 형태를 지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당시 수행비서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서 안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관련된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했겠죠. 이 4명이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혹은 그 이후에 윤석열 씨 행보에 대해서 감싸주는 논리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계속 받고 있긴 합니다. 박성재는 또 내란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다 있는데 혼자서 막 수첩에 막 적기도 했는데 자,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2번이나 쳤는데 안 됐다라고. 이건 영장 판사한테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 안과해동 매우 중요했지 않습니까? 안과해동 관련된 CCTV, 비화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어.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할 때마다 영장을 반려해서 CCTV, 그러니까 이 안과해동 수사를 거의 막았습니다. 검사 쪽 관련된 영장은 거의 기각되면서 이 영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했어.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한, 기초 자료를 없애게 한 그 주요 임무를 누가 했냐? 검사들이 했어요. 그것도 사실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에서 이거 예. 가장 중요한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내란범들을 비호한 이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내란 특검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야. 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결국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못 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검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니, 김건희 수사를 안 해서 검사들이 안 해서 특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팀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자, 창원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 공천 개입 명태균 사건을 했어. 그러니 그냥 수비수였어요. 리베로로 온 거였어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안 하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보내니까 한문혁이 온몸으로 막다가 갔잖아요. 그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사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주진우 기자 단독 또 나오나요? 수사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수사팀을 이만큼 꾸려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꾸리게 해요.
수사 방해잖아요. 방해인데 뭐 인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것저것 그래서 핑계대면서 보통 그때 이제 기획했던 수사팀이 한 10여 명 되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받아 와야 되는데 받아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줘요. 그 특검 내에서 있는 애도 절차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으러 와서 받아왔는데도 계속 수사가 안 돼요. 아니 영장을 쳤는데도 안 줬다고요? 영장을 줬는데 좋긴 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막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면담했는데 아직 제일 중요한 사람들 수사를 못하고 있다. 안 빼고 있다. 그게 전형적인 검사 수법이거든요. 네네. 그 쿠팡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문지석 검사가 겪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하지 말라라는 예. 거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팀에서 자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 변호사들만 꾸리겠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못 가게 하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을 끝까지 박으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수사하는데 지금 밀려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자기네들이 끝나가는데 한문혁 수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수사를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8일에 끝이 나거든요. 김건희 특검은. 사실 지금 뭐 하고 하냐면 재판에 증거 목록 이제 재판 우리가 공소유지를 기소하고 위해서 이제 재판정에 이제 판사한테 보일 증거 목록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르잖아요. 지금 부르면 17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부른다고 불러서 다른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지금 불러서 마지막에 기소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어제 계속 내란 특검에서 쭉 이렇게 기소했잖아요. 줄줄이 기소했죠. 줄줄이 기소했는데 내란 중요 사건이 아니야. 안타까워요. 야, 그러게요. 네,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심우정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지휘가 있거든요. 영장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특검이 왜 생겼어? 내란 수계를 풀어줬잖아요. 그런 큰 사건인데 이 부분도 수사하라고 특검을 발족시켰는데 경찰한테 내려보낸다고요? 왜 안 하고? 뭐 했어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한번 꼽아 보십시오. 네. 저 사건을 특검에서 이첩했는데 그러면 이건 결정이 아니라 비판하고 나서야죠. 이게 뭐 했냐고. 특검이 왜 생겼습니까?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금껏 끝날 때쯤 이제 없다고요? 보세요. 늦게 불렀다는 거죠. 잘 보면 이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냐 박성재도 이렇게 늦게 보내서 박성재 하나 잡고 끝나려고 했나 봐. 근데 그 다음에 심우정 김주현으로 가고 검사들이 계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지에 부르고 막 부른다 그러면서 경찰로 넘길게 이게 뭐예요?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국민들한테 준 사건인데 즉시항고 포기 사건이라고 저렇게 지금 말하면 안 되고요. 내란 수계 윤석열 풀어준 사건이죠. 그렇죠. 예. 어제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불렀다가 합니다. 부르고 우리가 조사했어. 우린 조사했다. 그리고 우리 경찰한테 내려보낼게. 이게 내란 수계 풀어줬는데 이걸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자,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자,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지켜보자고요. 네, 자, 시간 별로 없는 게 많습니다. 네. 자, 뇌물 관련해서 누구 나왔지? 자, 이봉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까요? 가생한방병원도 이야기하신 바가 자, 있죠. 이배용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연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다 선물을 주고 주고 자기 이권을 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각매직했다고 한 사람은 실토했고요. 21g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생한방병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희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께서 왜 제가 열내고 있구나 곧 알게 될 겁니다. 털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이고. 자, 이준석이 여기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공천 개입 사건. 이 공천 개입 사건을 이 명태군 정유미 팀에서 창원지검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게요. 근데 수사를 안 하고 특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준석이 안 와요. 이제 특검 끝났는데
개긴다 이거야 지금. 그 단어는 이제 예, 윤석열 이런 씨가 썼던 단어를 방입니다. 쓰면 안 됩니다. 예.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 피의자인데. 네, 오늘 피의자로 출석 요구했는데 이제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무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정이 맞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준석 대표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을 끌어서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측이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뭐가 안 맞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나 봅시다. 네. 수사가 기세인데요. 사건 초기에 이 수사했었어야죠. 그런데 이 담당하던 검사요 가버렸어. 아, 갔나요 벌써? 네, 갔어. 아니 그럼 갔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수사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특검이 국민의 염원으로 좀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태업한다, 파업한다, 가버렸다, 항명한다 그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김건희가 저하고 특검하고 커넥션을 바뀌라고 계속 기자회견문을 냈는데 웃기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인 가서 그랬더니 네. 그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아유, 네. 자, 특검이 다른 일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예,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요. 대통령실 자료들 다 폐기했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지. 이것저것 다 수사하면 막 불어요. 얘기도 하고 내가 이거는 잘못을 이실직고 할 테니까 다른 거는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수사의 기법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하면 주진우 기자가 특검을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할까봐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자, 근데 한덕수, 김주현, 이원모, 정진석의 공소장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란 특검 공소장인데요. 지난 4월 7일에 탄핵 심판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자마자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하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완규, 함상훈이잖아요.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루 하는데 만에. 이게 바로 내일 지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증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인사 담당 업무를 하는 행정관한테 오늘 중으로 인사 검증 완료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관련 검증 생략한다라고도 했고요. 한덕수, 추경호는 한덕수 그다음에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내란을 막기 위해서 내란범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헌법 재판관들 임명 안 해요. 이때 진짜 헌정의 위기였거든요.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기소 잘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고 자, 헌법재판관 또 인사검증도 안 하고 기소한 것도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고 내란에서 엄청나게 무슨 활약을 한 사람들인데 왜 이 부분은 기소가 안 됐냐고. 네.